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두 번째 페이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광안사거리에서 광안 메르빌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도로 이름의 주인공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찾아보니까 잡지사 고정 출연진 중 유일하게 본인 이름을 딴 길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지금 네. 그 대본 보고 알았는데 네. 길 이름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거기 초등학교는 있거든요. 아, 거기 그 동네 그러니까 아시는군요. 광일초등학교가 있고 거기가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 뭔가 일본하고 교류했던 외관이 있던 시절에 그 외관에 사무실이 있던 곳이 그 근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력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길 이름까지는 미처 생각을 광일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일초등학교가 있고 그게 이제 그 옆에 이제 광일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선생님의 이름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길이군요. 이제 예. 조만간 어떻게든지 연결을 지어봐야죠. 그 옆에 뭔가 제 이렇게 관련된 뭐라도 세워놓거나 내가 이렇게. 스타가 돼서 네. 길에 내가 맞추겠다. 예, 잡지사 이렇게 제가 출연했던 장면들을 쭉 이렇게 붙여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역사 왜곡을 한번 시현해 보겠습니다. 역사 왜곡을 시연해보겠다는 역사학자 박광일 나으리와 함께합니다. 광일로 쪽에서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부산대 병원 앞에 그 동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박광일의 발도이람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분량 조절에 처참히 실패해서 서울 지명을 다 못 보고 결국 서울 세 번째 편까지 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터가 오늘이 서울 진짜 찐 최종편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오늘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죠. 해봐야 아는 거고 끝나봐야 네. 끝난 줄을 알 것 같은데요. 최대한 탈서울을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곳을 돌아보면 좋을까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사람과 관련된 이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명의 변화가 일어났던 곳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부지런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종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종로의 유래, 종이 있던 길이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우리가 종로 1가, 종로 2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쭉쭉쭉 이어가는 동네 방식보다는 가능하면 그 동네 특성을 살려서 그 동네 관련된 이름들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이거 좀 뭔가 불성실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중심을 두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네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곳을 중심으로 둘지는 동네 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네. 동네가 중심이지.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를 본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일본에서 들어왔던 그러니까 이제 그 성주가 사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뭐 1정목, 2정목, 3정목 아니면은 첫 번째 순환도로 두 번째 순환도로 이런 어떤 개념을 여기에다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고 또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그 고을을 오랫동안 지켰던 현지인들의 그 감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지명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1가, 2가 이렇게 불리는 곳이 종로 근처에 또 있죠. 바로 을지로입니다, 여러분. 을지로. 을지로는 원래부터 이름이 을지로였나요? 그렇다면 여기 을지문덕 장군이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을지문덕이 을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 때 분이었는데 네. 그때 이 지역이 고구려 영토였는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불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을지문덕 장군은 관련이 없지만 누군가가 그분을 사모하여 이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렇다면 그 을지의 이름으로 뭔가 덮고 싶은 다른 이름이 있었겠구나. 예.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을지로가 한때 화교가 많이 살았던 곳이라면서요? 네,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종로 쪽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조선 사람들이 빽빽하게 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모곤란 전후에 들어왔던 청나라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에 들어왔던 일본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남산 일대, 회현동, 용산 요 근처에 살았고 그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정동 일대에 살았다면은 네. 요 을지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명동까지 이어지는 그 언덕에는 네. 중국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교, 그러니까 차이나타운까지는 확장이 되진 않았지만 네, 네. 좀 화교들이 살았고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 대사관 네. 이 명동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대가 사실은 그 명동의 당시에는 이제 그 청나라
그 외교관이 있었던 거기에 기대서 네. 중국인들이 살았겠구나. 네. 이런 것들도 거꾸로 또 살펴볼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지금의 을지로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원래 이름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름은 구리개. 구리개?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름이 올라가다 그런데. 보면은 뭐 진고개, 구리개 그래서 여기가 좀 질척거리기도 했고 네. 야트막한 고개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고요. 네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큰 길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좁은 소로였습니다. 그런데 종로가 네. 아무래도 조선 사람들 중심이고 네.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길을 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을 한번 확장해봐. 일제강점기. 아, 일제에서. 네, 그러면서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의 충무로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또 하나의 통로를 길게 하나 뺍니다. 광화문 쪽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확장해서 만들면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조선은행도 있고 무슨 은행도 있고 무슨 은행도 있네. 네. 돈이 돈다. 돈이 돈다. 황금정. 아, 황금정. 네. 그렇게 해서 일제강점기에 이 동네를 황금정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은행이 많았기 때문에 네. 돈이 도는 거리다. 그렇습니다. 황금정. 네. 을지로라고 불린 건 언제부터죠? 그런데 이제 그 1945년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광복 이후에 일제 잔재를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네. 지명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1946년에 네. 우리나라 지명,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황금정이라니 바꾸자라고 네. 하는데 뭘로 바꿔? 사람 이름, 어. 위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쭉 이제 명단이 있을 리스트, 거 아니에요. 위인 예, 예. 리스트.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이제 쭉 명단이 있을 텐데 네네. 여기 화교도 있네. 어. 일본의 잔재도 지어야 되고 어. 장군, 중국과 싸운 아, 을지 살수대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을지로를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타이피네요. 일제 잔재도 청산하고 어떤 화교의 색채도 좀 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야, 중국 격파의 아이콘 을지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네 가면은 오래된 그 중화요리집들이 있거든요. 네, 을지로 일대에 네. 그런 어떤 내력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는 좀 약한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새롭게 지명을 바꾸는데 우리 역사의 어떤 그 자랑스러움 이런 자긍심.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이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힙지로라고 많이 부르고 사람들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굉장히 밀집해 있는 일정한 그러니까 뭐 그 상업적인 공업적인 공간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갔던 식당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좀 그 선술집들 그다음에 맥주집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레트로 감성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 또 힙지문덕 장군께서 그렇죠. 뿌듯해하고 계실지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보면 예. 을지문덕 장군이 와서 이렇게 같이 드셔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 음식점 생전 이 땅을 밟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살수 과정에서 살수 대처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 회포도 이렇게 온 사람들하고 풀고 이랬으면 좋지 무슨 않았을까. 얘기야. 이렇게 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명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명동의 지명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명동은 뜻밖에도 이 동네가 발굴명자랑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요. 그래요? 서로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다른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명동이라고 부르지만 조선시대는 여기에 명내궁이라는 궁궐이 있다가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럼 명내방이라고 하자. 아, 우리 방, 행정구역 방. 그렇죠. 그래서 명내방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자기네 일왕의 그 호죠. 그러니까 네. 메이지를 여기다가 붙입니다. 아, 예. 그래서 명치정. 아, 명치정 네, 들어봤어요. 이렇게 붙였다가 예. 다시 지금은 명동으로 이름이 바뀐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동네 역시도 이제 여러 어떤 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뭐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그 임진왜란 당시에 여기에 처음에 일본군이 여기다가 주둔했었어요. 아, 예. 그런데 일본군을 몰아내고 이제 조선을 탈환했던 명나라 장수 양호가 예. 또 지금의 그 명동 일대에다가 군대를 주둔을 시킵니다. 아, 예. 그리고 나서 그 남대문에 있는 종 갖다가 여기서 땡땡땡 쳐서 네. 종현이라고. 아, 종현. 예. 예,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내려오면서 네. 명동 성당이라든지 또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땅이긴 하지만 외국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곳. 지금은 좀 덜하지만 코로나 이전만 이전에 해도 명동 예. 가면은 내가 여기 어디 와 있지? 그치. 근데 예. 어떤 면에서는 가끔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도시 가면 오히려 한국말이 더 네, 그쵸. 많이 들려서 내가 외국 여행 온 거 맞나? 그런 이런 느낌이죠. 생각들이 들었는데 예. 여기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죠.
근데 이제 명동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남촌 중에서는 좀 택지가 넓은 곳이어서 네. 조금 여유 있는 선비들이 이쪽을 많이 찾았고요. 여기서 조금 밀려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충무로 일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좀 여유 있는 선비들, 네. 여기는 조금 여유가 없으면은 충무로 일대. 명동이 좀 이제 잘 산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주거지로서 이제 좀 발전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명치정이라고 불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 이런 게 다 일본식 행정구역이라는 건데, 이런 역사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동명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무슨 정 있는 거를 무슨 동, 무슨 리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쉬운 작업이기는 하죠. 다만 이제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일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명치정 같은 경우는 명내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명동을 따오지만 네. 여기가 동네가 막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네. 누구 이름? 그치. 어떤 이름?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할 때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그 동네에 누가 살았고 어떤 내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물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짝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충무로 얘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영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충무로는 일제강점기에 어떤 이름으로 불렸나요? 이제 그 김두한하고 싸웠던 하야시가 네. 머물렀던 혼마치 본정이. 그치. 예. 이제 수표교를 사이에 두고 그렇습니다. 오미관 패거리랑 하야스페랑 거기 싸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이 시기에 그 영화를 통해서 여기 일본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제 강점기에 이제 남촌 북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때 남촌 북촌이 조금 더 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촌은 조선 거리, 남촌은 일본인 거리. 그럼 가스가 어디가 먼저 들어가냐면 네. 남촌에 먼저 들어가요. 수도가 어디가 먼저? 남촌. 아유. 그래서 이때부터 강남이 잘 산다. 라는 얘기가 천남. 천남, 그 청계천남. 예. 그래서 이 남촌이 잘 산다 했던 곳이었고 일제 강점기에 어쨌든 뭔가 화려함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충무로 일대로 가서 이제 예를 들어 뭐 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여기는 왜 우리 돈을 세금을 갖다 엿다 써? 그랬겠네. 이러면서 한탄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럴 만하네요. 그럼 지금의 충무로의 그 충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서 그렇죠. 따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관이 있습니까? 요 동네 태어나셨어요. 요 동네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보통 몰랐네. 충무공 하면은 아산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산은 처가에 있면서 외가가 있는 곳이고 처가도 외가도 그쪽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충무공 이순신은 이 건천동에서 태어납니다. 서울뿐이에요. 그럼 이름 잘 지었네. 네. 그런데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여기 일본 흔적이 많거든요. 그치. 그럼 기가 여기다가 막히다. 누를 수 있는 그분만 그치. 모셔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건천동 마른내라고 하는 곳이 요 앞에 있는데 네네. 거기에 사셨다고 하니까 이 동네는 충무로. 야, 이건 뭐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모로 그래서 잘 지었네. 이제 이 지역 답사를 가면은 이제 충무공이 살았던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요 길을 가다 보면 밑에 보면은 막 거북선도 그려져 있고. 그래요?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이제 충무로 일대에 도착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북동 이렇게 지었어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이번엔 서대문역 바로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충정로가 있어요. 충정로. 예. 충정로라는 이름에도 좀 복잡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 동네가 이제 죽첨정이라고 해서 닭개조회라고 하는 갑신정변 당시에 일본 공사의 이름을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붙여버립니다. 일본인 이름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구 선생이 머물렀던 경교장이 예. 원래 이름은 죽첨장이었어요. 요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들어오자마자 이 집 이름 바꿔. 여기 이렇게 경교라는 다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경교를 붙여가지고 경교장으로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죽첨장을 경교장으로 이름으로 바꾸게 네. 이제 공간을 쓰게 되는데 예.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동명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닭개조회라니 죽첨이라니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바꿔야지. 여기 누구 이름을 붙일까를 고민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별장이 하나 있었어요. 별장이요? 누구죠? 민영환 선생의 별장이. 민영환 을사득약 고종의 충신 경시에 아니에요? 네. 자결을 해서 을사득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던 그 민영환 선생의 별장이 요 길에 있었네요. 예. 그러면 그분이 시호가 충정이니까 그러면은 그 시호를 따다가 충정을 충정로. 붙이면 또 한편으로 일본의 분위기도 확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충정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왜요? 안국동에 갔더니 이분의 집이 있었거든요. 민영환 선생의 예, 집이. 예. 그리고 거기 동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정로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별장 없어졌구나. 별장은 없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여기가 충정로야? 여기가 충정로야? 이런 고민을 하니까 네. 헷갈리지 마시라고 최근에 충정동 민영환 선생의 동상을 네. 충정로로 옮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면은 네. 충정 민용환 선생의 그 자결하신 곳 집터는 별도의 표석이 있지만 충정로에는 충정공의 동상이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내가 충정로를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이제 같습니다. 헷갈림이 좀 덜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과 관련해 있는 또 다른 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게 참 많아요. 일단 원효로로 가볼게요. 원효로.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라디오 오프닝에서는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그 삼국유사에 의하면 그 원효 대사의 고향은 지금의 경북 경산 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서울 한복판에 원효로라고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에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선생님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예. 내력을 쭉 찾아가다가 네. 이래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네. 때에 따라서는 왜? 그리고 또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도 한데요. 네. 아무튼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요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네. 으뜸 원자를 써서 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정. 근데 원정이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바꿔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딱히 떠오르시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물이 마땅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하고 회의를 했겠죠. 예. 야, 원으로 시작하는 분이 누가 있니? 그러니까 원광, 원효 뭐 이렇게 스님들이 주로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네. 원효?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것 같은데 원자 돌립니다. 근데 그분들 느낌에는 인근에 있었던 네. 효창원이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럼 원정의 원과 효창원의 효가 한자는 전혀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느낌이 원효가 비슷하잖아요. 그랬을 수 그렇지만 있겠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근대 이후에 그러니까 현대 이후에 우리 위인을 또 널리 선양한다는 의미로 네. 그래서 원효라고 이름을 붙이자.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연결된 다리는 원효대교. 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신라분 원효 대사께서 뜻밖의 서울에 나타나시고 네. 원효 대사의 동상이 네.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뜬금없이 숙대 입구 쪽에 그렇죠. 원효대사가. 그렇지만 이제 요 느낌들이 향후에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되면은 근데 아마 이미 또 원효로라고 정해졌는데 너무 굳어졌어요. 이거 다른 거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훌륭하신 이제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 그 조그만 다른 지명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네. 이 지명을 바꾸지 못할 경우에는 네. 그 지명을 보완하는 작업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버스 정류장 이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네. 전철역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상쇄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금 더 돌출시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원효 대사께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나름 해골물 드시다가 살에 들리셨을 거예요. 근데 해골물 하실 때는 사실 이제 요 경기도 쪽으로 지나가셨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히려 가능성이 길을 있나? 찾아보면은 원효대사 지나갔던 길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시 길이 이제 뭐 군위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충주 해가지고 서울 근처로 해서 그때 이제 그 남양만에서 배 타고 보통 중국으로 가는 통로를 썼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원효로 좀 우리가 상상을 좀 곁들여서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까 효창공원 근처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효창공원도 역사가 참 깊은 곳이라고. 네, 들었어요. 원래 효창원이 유명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드라마 덕분에 오쏘메 붉은 끝동인가? 거기에 이제 의빈성 씨가 나오는데 의빈성 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세자가 됩니다. 정조에게 굉장히 손이 귀했거든요. 근데 그 세자가 5살 만에 안타깝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호를 문효라고 이름을 붙이고 요 가까운 곳에 무덤을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서울이지만 당시로 보면은 도성 바깥이니까 여기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무덤을 만들었는데 당시 처음에는 그러니까 문효묘 이렇게 불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를 그러니까 효창묘라고 불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를 고종 때 효창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창원으로 바뀌었던 건 세자의 무덤을 당시 이제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요 이름이 붙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넓은 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공원을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무덤은 이제 서삼릉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공간이
표창이 분명히 무효세자와 관련된 장소인데 그렇죠. 그것은 잊어버리고 네. 여기를 뭐 공원 예를 들어 골프장도 일부 조그만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이런 걸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근거지로서 만드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위락시설로 만들게 되는데 광복 이후에 네. 김구 선생이 이거 이봉창 아니지? 윤봉길 의사 저기 유해를. 이제 찾은 것도 있고 못 찾은 것도 있고 이제 두 분은 찾았고 이제 안중근 의사는 가묘를 만들었고 그렇죠. 예. 백정기 의사는 또 유해를 가져왔으니까 이분들의 무덤을 이 넓은 터에다가 만들자. 그럼 여기가 나중에 독립지사들의 무덤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백범 선생도 그 장소에 가까운 곳에 묻혀 계시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또 이제 효창의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또 자연스럽게 뭔가 그렇죠. 예. 애국 선열이 머물러 계신 곳 지금 뭐 체육시설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백범이라는 인물이 이 효창동 일대에서 또 눈에 띄게 되니까 요 일대 길 백범로. 아, 백범로.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름이 지나죠.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중근 의사 유해도 꼭 진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방송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만주 여순감옥 근처를 가거든요. 아, 가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유해를 몇 번 공동 발굴을 했었는데 네. 찾아내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공동묘지가 있었던 곳 몇 곳 중에 한 곳을 이번에 또 답사를 합니다. 물론 제가 가서 찾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안중근 의사의 어떤 뭔가 생각 그런 어떤 기운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유해를 옮겨오면 제일 좋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고. 추모하고 기억한다면 그 어느 순간 유해가 도착하는 데까지는 또 그 역할이 그 자리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속 수많은 지명에 깃든 역사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서울을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전국 유람을 떠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박광일 나으리께서 돌려 돌림판을 손수 이렇게 돌리셔서 뽑아주신 지역이 있었어요. 충청도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제 고향 대전이 있는 충청도로 본격적인 팔도 유람 떠나보겠습니다. 또 충청도 쪽 계시는 독자분들 중에 지명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박광일의 팔도 유람 서울 여행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